3월 3일 날 두 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사망자분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중증 상태다라는 걸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이 지금 상황이 중증이다라는 걸 일부 매체에서 속보로 받았었어요.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속보 타이틀을 달고 경기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증 이상 반응 2건 발생, 전국 첫 사례. 네. 이게 3월 3일 날 보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속보 경쟁이 시작됐었던 거죠. 중증이라는 걸 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 두 분이 사망을 하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관련된 보도들이 엄청나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들은 사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내용은 뭐 기자로서 판단해봤을 때 정보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걸 단순하게 이렇게 속보를 붙여서 전달을 한다거나 사망했다 그리고 접종 후에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저 이거 그러면 저도 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안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말이 많아요. 이게 뭐 효과가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도 되는 거냐 말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자가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첫 사망 사례래요. 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삭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좀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게 저는 작년 독감 백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작년 독감 백신 굉장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뭐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아, 뭐 이런 류의 보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네. 그걸로 인해서 그런 보도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독감 백신이 안전하냐라는 게 논의 대상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들은 대부분 인과관계 없음으로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백신과 접종 후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작업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보도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관련 토론회에서 정재훈 그 교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백신과 이 사망 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뭐 짧으면은 정말 밤낮을 새서 하면 일주일이 걸리고 뭐 통상적으로 하면 한 달 정도 걸린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 그 토론회에서 하셨던 말씀은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악마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과정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악마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악마가 있다라는 거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인데 네. 마찬가지로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그 근거들을 하나씩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백신과 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게 충분한 근거가 쌓였다 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서 이게 단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보로 쓰는 건 빨리 쓸 수 있어도 인과관계 확인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딱 나오게 되면 백신 맞고 사망, 이 내용만 단편적으로 나오게 되면 대중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상황들, 인과관계 확인에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네.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뭐 이 상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라고 해도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못 생각하거든요. 맞을 수도 있죠. 백신 맞고 죽었대. 백신 맞고 또 죽었대.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백신 맞으면은 위험한가?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기자가 알고 있으면 전 이렇게는 기사를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는 이 감염병학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백신에 있는지를 기자가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는지를 기자가 취재를 해서 지금 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보도를 내줘야지 상식적으로 대중이 기사를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백신이 위험하구나. 혹은 지금 이거는 알 수 없구나. 보류를 해야겠다. 그렇죠. 지금 이런 류의 앞서 말씀드린 보도들은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속보, 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이렇게 되면 그냥 사망자 발생만 머릿속에 남는 거거든요. 보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 면밀하게 취재를 하시고 꼼꼼하게 취재를 하셔서 그냥 그 당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지 마시고 정말로 이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취재해서 써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 언론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코로나19가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각 언론사마다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기자, 전문 기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포함된다라면 이 기자가 데스킹을 맡고 보도들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지 상식적인 보도들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흔히 말하는 부서 간의 간격 격차가 허물어지는, 벽이 허물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뭐 보건복지부 출입처 기자가 코로나19 기사 쓰고 정치부 기자가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발언하면 기사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가는 구조 안에서는 코로나19의 전문성을 가진 기자가 데스킹을 해서 나가는 보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변화들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앞서서 언급한 보도들이 뭐 이미 한 차례 휩쓰고 지나간 보도들이었지만 저는 언젠가 또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구조의 변화 없이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부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